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지금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8시 글로벌 경제의 신호등이자 알람시계인 월스트리트의 주요 이슈를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합니다. 그럼 11월 25일 목요일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함께할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신증권 자산리서치부에서 일하고 계시는 문남중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쌀쌀해졌다 따뜻해졌다 지금 막 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예. 뭐 요새 뭐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좀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주변에도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예. 아마 이제 증권가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결국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따라서 이 음. 경제 변수들의 영향들이 많이 높아질 수 있는 시기라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공급망 병목 현상이 좀 완화될 수 있다는 얘기들도 일부 있긴 있는데 좀 코로나19가 확산되게 되면 이 부분도 좀 다시 우려로 옮겨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이 코로나19 확산 여부가 앞으로의 어떤 경제 변수든 증시 향방을 놓고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요즘 네.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상당히 심한데 미국은 좀 그렇게는 심하지 네, 않은 것 네. 같아요. 그럼 이제 월스트리트 얘기 한번 저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새 월스트리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일 새벽에 끝난 월가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0.03% 하락한 35,804.38에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S&P 500은 0.23% 오른 4,701.46을 기록했습니다. 나스닥도 0.44% 상승한 15,845.23에 마감했습니다. 이날 미국 상무부는 3분기 7월에서 9월 미국 경제가 전기 대비 연율로 2.1% 성장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말에 나온 속보치보다 0.1%포인트 높아진 것입니다. 자, 월스트리트의 세 가지 포인트로는 첫 번째, 비둘기마저 테이퍼링 가속. 두 번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어디로? 세 번째, 절반판 머스크.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문남중 팀장님하고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둘기마저 테이퍼링 가속입니다. 일단 테이퍼링을 속도를 좀 빨리 하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연준 안에 있는 인사들이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이하게도 이제 비둘기파, 그러니까 소위 고용 완전 고용을 좀 달성하기 위해서 돈을 좀 많이 풀자 하는 이 비둘기파의 대표적인 분이 이제 또 테이퍼링 가속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누구냐면 메리 데일리라고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인데 이분이 데이터가 이제 강하게 나온다면 테이퍼링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을 지지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이 메리 데일리라는 분이 좀 재밌는 분이죠, 사실. 예,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이면서 좀 영향력이 있는데 좀 어떤 분인가요? 네. 네, 일단 안정 고용이 달성되기 이전까지는 좀 완화적인 통화 기조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하시는 대표적인 비둘기 인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앨런 재무부 장관을 어떻게 보면 잘 따르는 네. 역할을 하는 분들이라서 네. 사실 기조 자체가 매파적인 성격은 그렇게 높지 않은 인물로 좀 음. 평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음. 사실 이제 최근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좀 많이 매파적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결국 연준의 그 매 발톱을 이제 음. 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시기도 다가올 거라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위원들의 발언들도 있지만 지금 현재 뭐 예를 들면 12월 FMC 의사록 같은 거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 연준의 목표 수준에 부합하는 물가가 일정 부분 유지된다고 하면 테이퍼링과 같은 통화 정책을 좀 유연하게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마침 이날 그 FOMC 의사록이 또 네네네네. 공개됐죠. 그런 내용으로 네네. 해가지고 예. 또 맞물렸어요. 어떻게 예.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의사로뿐만이 아니라 이제 결국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하는 이 경제 지표를 보면 이 PC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이라는 또 예. 지표가 있는데 이게 또 뭐 전년 동월 대비로는 5% 정도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다시 또 이 물가에 대한 우려를 높일 수 있을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가속화될 수 있다는 거를 좀 자극시키는 계기가 됐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PC는 전년 대비 5% 정도 올랐지만 이걸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 같은 경우에는
이제 4.1% 정도 올랐는데 이게 각각 30년, 31년 뭐 네.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 테이퍼링이 이번 달 이제 중순 이후부터 시행이 들어갔는데 테이퍼링이 기존에는 내년 6월 정도면 끝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달 150억 달러씩 네, 하니까 1,200억 달러. 네, 네. 그거를 이제 150으로 나누면 한 내년 6월이면 끝난다. 끝난다. 뭐 이렇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네. 이제 2014년도 있었던 경로를 그대로 밟아간다는 예상 하에서 이제 계산된 음. 경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음. 지금 테이퍼링이 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아마 내년 1월부터 이 규모를 한 200억에서 300억 달러 네. 정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테이퍼링이 종료된 시점 자체가 6월이 아니라 3월에서 4월 정도까지도 앞당겨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테이퍼링이 종료되게 된다고 하면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건 결국 연준이 금리를 언제 올릴까로 기결될 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시장이 표면적으로는 테이퍼링의 어떤 가속화를 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이면을 놓고 온다고 하면 결국에는 연준의 금리 인상 시점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테이퍼링이 끝나면 다음 타자는 금리 인상이 대기를 하고 있을 테니까 이게 테이퍼링이 더 빨라지면 다음 타자인 금리 인상도 더 네네. 빨라질 거다. 이런 이제 전망들이 계속 지금 나오는 거죠. 그 데일리 총재가 이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이제 이분은 이제 그 지금 연준 이사 한 3명을 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또 한 명으로도 거론되기도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옐런 장관하고 되게 친한데 왜냐하면 옐런 장관이 옛날에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를 했거든요. 그때 같이 일하던 분이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스스로 나의 멘토는 네. 옐런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영향력이 있는 분이고 또 이번에 이제 FOMC에서도 저기 의결권을 또 행사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야후 파이낸스라는 데랑 인터뷰를 한 좀 구체적인 얘기들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알아보면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첫 번째 이제 고용 시장에 대해서는 마치 모든 고용의 실린더에 불이 붙는 것 같다. 엄청 지금 고용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숫자. 이게 전달 대비로 보셨는데 이제 그 소비자 물가 보면 몇 달간 떨어지는 것 같았는데 저기 지난달 다시 높아졌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전달 대비로 보면은 6월에 0.9%까지 올랐다가 그 이후에 뭐 0.5, 0.3, 0.4 해가지고 그렇게 좀 저 증가세가 좀 더뎌지는 것 같았는데 10월에 다시 0.9 해가지고 다시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고용하고 물가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더 빠른 테이퍼링이 필요할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스스로 자기는 되게 오픈 마인드라서 사실은 또 내년 말에 기준 금리를 한번 올리는 것을 이제 그쪽으로 좀 기울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둘기파인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쪽 그 소위 매파 쪽 빨리 금리를 올리고 테이퍼링 빨리 끝내고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쪽으로 이게 점점 얘기가 쏠리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물가를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요. 네. 결국 12월 달에 발표되는 11월 CPI가 10월 지수처럼 좀 연속성을 갖고 흘러가는지가 앞으로 이제 물가 정점을 예측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10월 CPI를 결과치를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소비자 물가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의 경직성이 좀 높아질 여지가 좀 있었기 때문에 네. 만약 이 부분이 경직성의 방향대로 가게 된다고 하면 이 물가의 정점이 사실은 올해 4분기일 수도 있었지만 내년 1분기 정도로 좀 이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 이 물가 우려들이 지속된다고 하면 테이퍼링의 어떤 시점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시점들이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좀 빨라질 수 있다는 것들을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지금 월가 쪽 분위기 그쪽으로 좀 흐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좀 모두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FOMC 의사록 11월 의사록에서도 좀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경우에 그 테이퍼링 즉 자산 매입 속도를 조절하고 또 현재 예상하는 시기보다 더 금리 인상을 좀 빨리 갈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일부 많은 참석자들이 얘기했다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또 그리고 정책을 좀 유연성 있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좀 내용들이 나오니까 이 테이퍼링 속도도 조절할 수 있고 금리 인상도 더 빨라질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 뭐 브리클리 어드바이저리 그룹이 이제 좀 계산한 거 보니까 선물 시장을 보면 내년 5월, 6월이 아니라 5월에 0.25% 포인트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는 확률이 66%나 된다고 그러고요. 또 내년 12월에 세 번째 금리 인상,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째 금리 인상이 있을 확률이 60%. 해가지고 상당히 좀 금리가 오를 거다, 내년 인상이 있을 거다라는 전망들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뭐 확실하게 금리에 대해서 연준이 얘기한 건 아니에요. 네네네. 다 네. 예측을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 그게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게 그 비둘기파 쪽에 있는 분까지 뭐 테이퍼링 속도를 빨리 해야 되고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잘 유념해가지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비둘기마저 테이퍼링 가속, 이거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어디로?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2분기, 3분기 해서 3분기 7월에서 9월 뭐 해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갑자기 또 나왔어요. 뭐 스태그플레이션 하면은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가 침체하는 그런 경제 현상을 말하는데, 이 실제 이제 3분기에 성장률이 2%, 지금 속보치로 나온 게 나오면서 이제 2분기에 6.7%보다 확 떨어지니까 이거 이제 성장이 둔화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 나오는 이제 지표들 좀 괜찮은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먼저 이제 오늘 나온 게 이제 고용 지표, 주간 실업수당 신청이 나왔는데 이게 1969년 11월 이후에 가장 적은, 그러니까 19만 9천 명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을 거다. 그리고 또 소비도 괜찮은 모습 보이는데, 소비도 상무부가 발표한 거에 따르면 10월 개인 소비 지출이 전달보다 1.3% 올라가지고 3월 이후에 가장 좋은 증가율. 또 소비 그러면 미국 경제에서 한 70% 정도 차지하니까 고용, 소비 다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좀 경기가 흘러갈 것 같아요, 미국? 사실 미국의 3분기 GDP를 놓고 본다고 하면 속보치가 2%였지만 네. 이제 이게 오늘 아침 나온 잠정치가 게 이제 2.1로 그렇죠. 바뀌었죠. 예. 결국 2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6%대였기 때문에 사실 숫자만 놓고 본다고 하면 미국 경제의 성장 감속이 하반기 들어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는 걸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일부 지표들이 이제 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성장이 다시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뭐 이런 기대감도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주식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과 채권 시장이 바라보는 미국 경제에 대한 분위기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둘이 다르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골디락스를 좀 염두에 두면서 어떻게 보면 연준의 통화 정책 정상까지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골디락스라는 게 결국에는 잠재 성장률을 상회하는 어떤 성장이 이어지는 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인플레이션도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고구마 변물 현상이 좀 완화되면서 2에서 3% 수준으로 좀 떨어질 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 좀 경기가 좋아진다는 걸 반영하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기반으로 한다고 하면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 정상화는 우리가 처음 예상했던 것처럼 내년 말에 이래 정도, 좀 늦어지면 내후년 금리 인상을 시작하는 정도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채권 시장에서 바라보는 금리는 장단기 금리 차가 좀 확대되는 그런 결과로 귀결될 수 있는 걸 좀 바라보는 것 같아요. 결국 이 부분은 방금 이제 박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이제 개별 지표들이 잘 나오고 있는 것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주식시장에서 바라보는 골디락스에 기반한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를 좀 예상할 수 있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채권 시장 같은 분위기가 경우에는 좀 달라요. 다르죠. 네. 슬로우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슬로우플레이션.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높은 물가가 지속되면서 성장이 감소하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미국 경기를 좀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결국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슬로우플레이션에 해당되는 흐름들로 가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슬로우플레이션 하에서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내년 중반 때 금리를 올리는 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된다고 하면 채권 시장에서 단기 금리가 올라가고 또 이제 이 장기 금리는 좀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장단기 금리 차는 좀 축소되는 그런 결과로 귀결되는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주식 시장, 채권 시장에서 바라보는 건 좀 다르지만 저는 지금 발표되고 있는 지표는 연속성이
이란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결국에는 좀 이 슬로플레이션 음. 하에서 좀 미국 경제가 그래도 이제 좀 개선되는 흐름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슬로플레이션 하에서 좀 미국의 경제를 전망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권 네. 시장 쪽에서 보는 그런 관점으로 한번 좀 보자. 뭐 그런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아니겠지만 슬로우플레이션 네. 은 이제 미국 채권 시장에서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현재 나오는 이 수치들은 사실 증시에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좋은 수치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일단 월가 기관에서는 이제 상당히 이제 숫자들이 좋게 나오니까 네. 4분기 성장률 전망을 확 올리고 네, 있어요. 맞습니다. 예, JP 모건 체이스를 보니까 이날 이제 4분기 성장률 전망을 5%에서 7%로 올리고 모건 스탠리도 3%에서 8.7%로 확 올려버렸습니다. 또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이 계속 실시간으로 이제 GDP 성장률 전망을 저기 하고 있는데 이게 GDP 나오라고 합니다. 여기를 보면 제가 어제 말씀드리기는 8.2%라고 그랬는데 하루 만에 또 8.6%로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4분기에 미국 성장이 괜찮을 거다 이런 전망이 현재는 많이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문 팀장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네네. 뭐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어디로?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시장 얘기로 돌아가 보죠. 시장 얘기인데 이제 일단 제가 제목은 절반판 머스크 이렇게 잡았습니다. 일단 시장은 저기 어제 그저께 해가지고 테크주들이 좀 타격을 받았잖아요. 네네. 예, 파월 연임 딱 결정이 나오니까 금리가 이제 파월이 좀 매파적으로 변할 거다 이런 아까 우리 제일 처음 얘기했던 그런 전망 때문에 금리 상승세가 보이고 금리가 오르면 바로 타격받는 게 테크주들이니까 이제 이틀 동안 테크주들이 좀 타격을 받았는데 이날에 이제 다시 좀 테크주들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뭐 팡이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빅테크들 다들 오르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하나의 이슈가 이제 테슬라 머스크가 계속 주식을 팔고 있어가지고 이슈인데 테슬라 주가도 살짝 0.63% 정도 올랐습니다. 머스크는 이제 뉴스를 보니까 23일 화요일 날도 한 10억 달러어치 또 테슬라 주식을 팔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지금 뉴스가 나오지만 머스크는 이제 테슬라 스톡 옵션을 받고 스톡 옵션을 받으면 세금을 네, 절반 맞습니다. 정도 내야 하기 때문에 그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주식을 판다 그래요. 근데 이제 현재까지 이제 판 게 한 거의 100억 달러어치 이렇게 팔았다고 하는데 이걸 이제 좀 처음에 이제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 팔기 전에 이제 트윗을 날렸잖아요. 뭐 자기가 갖고 있는 지분 주식 10% 팔면 어떠냐 그랬더니 네티즌들이 58%인가 찬성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근거를 갖고 이제 팔기 시작했는데 그때 얘기한 게 한 10% 그러니까 테슬라 주식을 이제 머스크가 한 1억 7천만 주 갖고 있으니까 1,700만 주를 이제 팔아야 되는데 현재까지 100억 달러 한 920만 주 정도 팔았대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 팔았으니까 앞으로 더 절반이 더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머스크가 또 주식 파는 거에 따라서 이 테슬라 주가가 좀 움직일 것 같은데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CNBC 외신에 따르면 이제 머스크가 낼 돈이 스톡 옵션으로 받으면서 낼 세금이 한 150억 달러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자기가 이제 트윗 보내고 뭐 이제 팔고 그래서 주가 떨어져 가지고 오히려 세금 낼 돈이 좀 줄었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절세를 하나?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자 이제 테크주들이 이런데 테크주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회복되면 경기 민감주들, 경기 회복주들이 괜찮을 것 네. 같다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실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음. 이제 내년도 전망을 하면서 내년도 투자 환경을 좀 불안전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음. 사실 이 분기별로 발표되는 지표 그리고 월 단위로 발표되는 지표는 약간 이 혼조가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세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간 단위로 놓고 봤을 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와
이익 개선 속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결국 연준이 유동성을 축소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사실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제 투자 환경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환경이 될 걸로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뭐 테슬라 주가 얘기해 주셨지만 아직은 테슬라 주가가 좀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매수에 가담하기는 좀 어렵다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CEO의 매도가 끝나야 어떻게 보면 그때가 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테슬라를 염두에 두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일론 머스크 CEO의 매도가 끝났을 때 그때까지 좀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최근 연말을 앞두고 이제 산타넬리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겁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이 이제 26일 블랙 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해서 성탄절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연말까지 좀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전제 조건으로 말씀드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는 지금 현 시점에서 5% 정도 내에 좀 조정을 거쳐야 연말에 산타넬리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일단 테이퍼링이 시행이 됐습니다. 과거를 놓고 본다고 해도 테이퍼링 시행에 따른 증시의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을 재지명을 했는데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파월을 지명한 그 근간을 놓고 본다고 하면 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데 기인합니다. 그 바탕에는 높은 물가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 결국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이 지명된 이후에 어떻게 보면 내년도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금리가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 테크주들이 이 금리 움직임에 따라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대표적인 투자 대상이 될 걸로 좀 보고 있어서 무작정 올라간다는 생각보다는 좀 혼조를 바탕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이 5% 내에 좀 조정을 겪고 나면 사실 연말 쇼핑 시즌이 지난해와 대비하면 소비 규모가 8.5에서 10.5%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네. 이거는 역대 최고를 보였던 지난해 8.3%를 상회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사실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그 미국 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휴먼 인프라 투자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고 이제 상원 통과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서 무난하게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가 맞물리게 된다고 하면 11월 달 증시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시장을 볼 때 일시적으로는 좀 증시 조정이 있어야 연말에 산타 랠리가 필요하다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시장 그렇게 보고요. 금리를 잠시 살펴보면 금리는 이제 장기 금리는 좀 진정되는 그런 추세를 보였는데 통화 정책 영향을 많이 받는 2년 만기 금리는 0.04% 올랐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테이퍼링 가속화되고 금리가 오를 것 같다라는 전망들은 이제 채권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절반판 머스크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월스트리트 세 가지 포인트를 한 줄평으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이퍼링, 즉 자산 매입 축소 속도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인플레 우려가 강해지면서 미 연준이 좀 더 강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테이퍼링 다음 타자는 금리 인상입니다. 연준이 푸는 유동성 규모는 증시에도 영향이 큽니다. 미 연준의 행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국에서 고용과 소비가 점차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분기에 잠시 주춤했던 성장이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 과열 우려가 나올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파월 연임 결정으로 금리 상승세가 나타나자 한방 맞았던 테크주들이 몸을 추스리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 회복세가 강해지면서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테크주 열기가 꺼질 수도 있습니다. 향후 시장 상황을 잘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도 어느 순간 갑자기 또 한 해를 또 얼마 남겨두지 않는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수익률로 보면 25% 정도 가까이 되게 강세의 흐름을 좀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보다는 투자 난이도가 좀 높아질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염두에 두고 이제 준비하는 기간으로서 연말까지
좀 시간을 보내시는 것들을 만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11월 25일 목요일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벌써 라이브를 마칠 시간입니다. 그 전에 조선일보 머니 채널에서는 구독자 10,000명을 최근에 돌파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구독자 10,000명 돌파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애청자분들께서는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인정을 해주시면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LG 사운드바, 와인셀러, 스타벅스 커피 쿠폰 등 총 504명에게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 아래 더보기 또는 유튜브 커뮤니티에 이벤트 안내를 참고하셔서 선물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공 수제 나침반이 되어드릴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셔서 내일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월스트리트 증시가 휴장을 하기 때문에 신한은행의 오건영 부부장을 모셔가지고 금리 앞으로 금리 향방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대신증권 자산리서치부의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